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E1 교수 비자부터 E2 원어민 강사부터 E7 1 비자, 2, 3, 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하겠죠.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본인 혼자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 아시죠? 네, 5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소득이 월 소득, 이 월 소득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받는 급여의 18배가 되고, 이 18배는 3,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제 얼굴을, 자산으로는 1,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뭘까요?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를 하게 되면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E74의 배우자는 무슨 비자를 가지고 있냐면 동반 비자로 F3 비자를 이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이 되죠. 자, 여러분의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2월 말까지 8,000명을 지금 구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이 6,870명 정도 됩니다. 이제 1,000명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 여러분들 친구분들에게 유튜브 채널 Design Korea 1, 네, Design Korea 1 좀 추천 좀 해주셔서 올해 2월 달에 제가 세운 목표인 8,000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광고가 없습니다. 예, 유튜브는 원래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6,000명이 넘으면 솔직히 조회수가 한 달에 2만 건 정도 됩니다. 제 유튜브가요. 뭐 적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7천 명, 예, 5만 7천 명보다 조금 넘고 이번 달에는 한 5만 8천 명 정도 될 것 같고 3월에나 4월 정도에 6만 명을 처음으로 마이백인 6만 명을 도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관심을 보여주시면 또 양질의 영상과 양질의 포스팅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물론 E9 비자에서 요건을 구비해서 E74 비자로 이제 변경을 했겠죠. E74 비자로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비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 1일부터 이제 F27 아직까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신청을 할 수가 없게끔 되고 이제 F299 비자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두어지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는 5년의 기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월 최저임금의 이제 18배입니다. 근데 이 월 최저임금을 기준은 2023년이 아니고 2022년 기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득을 증명할 때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하잖아요. 금액 증명원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2022년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일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일하게 되면
이 1년이라는 것이 2023년 2월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 졌죠. 연말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연말정산 한 거를 가지고 2023년 5월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있던 월 최저임금은 전년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년도.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2023년도에 이제 F299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9,160원일 거예요. 자, 9,160원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9,160원이 9,160원이고 곱하기 한 달에 209시간이죠. 그리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금액이 월 최저가 임금이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여기에 18배는 제가 얘기한 게 맞을 거예요. 3,450만원. 예, 맞죠? 정확하네요, 정말. 3,445만 9,92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3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자산에 대한 거는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예금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제가 F299 비자 자산 요건에 전세 보증금도 인정이 되나? 라는 그 포스팅을 보시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자, 한국어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로 이제 통일이 됐죠. 자,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이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 가족이라는 거는 아내 또는 남편과 미성년 자녀만 해당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회사에서 계약이 연장되면 계약이 연장 플러스 52점 이상이면 이제 E74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E74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장점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가족의 초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E9 비자로 솔직히 가족 초청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뭐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제 배우자를 이제 한국에 이제 초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초청하는 비자, E74 비자의 배우자가 이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잖아요. 예, 미성년 자녀가 받는 비자가 이제 F3 비자입니다. F3 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는 건 아니고 서류 준비해서 네팔이면 네팔 한국대사관, 방글라데시면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그다음 파키스탄이면 파키스탄 주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F3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이제 자산 요건이 있는데, 자산 요건은 이제 2천만 원 정도 본인의 월급을 있으면 모았던지 이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렇다면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같이 요건을 충족해서 F299 비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F3 비자로 있는 배우자는 어떤 비자로 가야 되느냐? 자, 최근에 조금 어이가 없는 일이 좀 있었어요. 1345 통해서 제가 이제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모 출입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F1에서
F2로 바뀌는 거는 일반 외국인이 안 돼요. 외국인이 안 돼요. 그리고 F3 비자 자체에서 F1으로 하는 것도 외국인 안 돼요. 동포한테만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중국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F3 비자로 있는 사람들이 F1으로 다 변경한 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주무관님? 그래서 우선은 1345 담당하시고 계신 상담원도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F299 관련해서 다른 거를 문의하면서 요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아니 어떻게 F1에서 F2가 돼요? F3에서 어떻게 F1으로 돼요? 그렇게만 답변을 받아서 좀 뻥 떴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아마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잠시만요. 어, 오늘도 조금 말썽인데, 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99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E74 비자의 배우자는 F31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주체류자가 F299으로 비자 변경하면 이게 F1으로밖에 변경이 안 됩니다. 이게 맞고요. F1 12가 맞을 겁니다. 예, 요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출입국에서는 F2 비자 때문에 너무나 곤욕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 번 크로스 체킹을 하고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것들 기준으로 해서 또는 외국인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F299에 관련돼서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F31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F299 주체자가 이제 E74에서 변경이 되면 F31으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서류 준비해가지고 F112로 변경을 해야 돼요. 다만 F112로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가 신청을 할 때, 자, F1이라는 거는 F3하고 F1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D계통 비자하고 E계통 비자의 배우자는 F3고요. 다음에 F2 계통의 비자의 배우자는 F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 자체는 동일하지만 비자 코드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F31에서 F112로 변경하기 전에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가 본국에 가능하다면 본국에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 또는 필리핀인 경우에는 아포스를 받아서 제출하시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외국인들에게 연락을 좀 많이 받아요. 이제 제가 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을 통해서 실제로 출입국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연락을 했는지 너무나 답답하다.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이 연락을 줘서 뭔가 해결을 하고 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F299 비자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F31이에요. 근데 F31 비자가 짧게 남아있는 경우는 반드시 F112 비자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자가 끝나잖아요. 이 비자를 변경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가서 F299 비자 소지자인 주체료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 인증 신청을 통해서 별도로 또 초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실 때
빨리 F112로 변경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일부 출입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들 이제 조금 문제 없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74 비자 뿐만 아니고 E1 교수 비자부터 E7, 1, 2, 3, 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한 다음에 E 또 D 계통이 있어요. D 계통 D 계통의 비자, 또 D8, 또 D9 다 포함이 됩니다. D 계통의 비자하고 E 계통의 비자의 배우자는 F3 동반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주체료자인 E74 비자 근로자가 F299로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이 F3로는 더 이상 E74가 아니고 F299로 변경하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F1 비자인데 이게 가능하냐? possible?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유튜브의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광고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몰라요. 제가 2월 달까지 8,000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2월 달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구독을 또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셔서 2월 달에 8,000명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저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 더 다양하고 좋은 강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E74 비자에서 F99 비자로 변경했을 때 배우자가 F3 동반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동반 비자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구독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